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냐 하면 181쪽 맞죠? 자, 요번에 181쪽. 181쪽에 자, 그래서 챕터 12. 자, 그래서 적산입니다. 적산에서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는데 이제 유행이 뭐 그대로 그대로요. 할증률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할증률이. 자, 보자고요. 자, 1번 적산과 견적에서 적산이라는 거는 자, 수량, 그죠? 수량. 여기 얼마 필요하냐 하는 수량을 산출하는 좁은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견적은 자, 요 수량에다가 그러니까 적산에다가 단가까지 들어간 게 견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재료의 할증률. 요번에도 나오고 뭐 계속 요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더 우리 그죠? 유도 이렇게 외웠어요. 유리가 1%, 도료가 2%. 2%에 또 여기도 얘기했죠. 2%에 이제 그 시멘트도 2%입니다. 유도. 그래서 도시. 그래서 시멘트도 2%고요. 자, 3%가 제일 많이 알아야 되죠. 블레치, 실타고, 이하고 그다음에 합판. 일상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합판에서 일반용이 3%, 일상에서 3%. 자, 그다음에 블록이 4%. 오른쪽에 지원, 경서봉, 그다음에 분리, 그다음에 자, 우리 합판이 그죠? 요 합판의 수장용이 수오. 그래서 수오. 그다음에 목재, 가고, 수오, 가고. 자, 그 다음에 대형 형광이 7%, 강단, 그 다음에 저 판재로 된 게 10%, 10. 자, 그 다음에 석재도 있네요. 석재도 뭐 30%. 우리 쪽에는 안 나왔지만 이 석재가 기사 시험 같은 데는 꾸준하게 자주 나와요. 근데 우리 쪽에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는 놓아놨네요, 제가. 세 번째 품위 할증률에서 타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일반적인 보통 타일은 3%. 자, 그래서 모자이크, 도기, 자기니까 뭐야 자석도토해서 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아스팔트, 리놀륨, 비늘, 자, 이런 것들은 좀 특수한 타일은 5%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장 넘겨서요. 다시 자, 여기 있는 것들 다 돌아가면서 다 나온 거예요. 한 장 넘겨서 보면 자, 목재에서도 자, 가고, 판십, 목재의 각재는 5%, 판재는 10%, 합판, 일상, 그래서 일반용은 3%, 수장용, 자, 우리 인테리어 하는 거는 5%, 수오, 가고, 수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주의사항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상시 일반적인 쭉 해서 이랬을 때 인력품의 3%까지 계산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소음, 진동, 자, 이런 거 있을 때는 자, 우리 할증시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여기는 안 되지만 야간 작업할 때는 몇 프로입니까? 야간 작업? 25%. 그죠? 야간 작업 25%입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자, 우리 써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할증률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콘크리트 적산에서 자, 요 콘크리트 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그 밑에 말들 재료량 산출 시 공제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 것들. 조그만 것들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 중에 철근 최적, 볼트 및 리벳 구멍, 못따기. 자, 그다음에 말뚝머리, 이음 줄눈의 간격 이런 것들은 조그맣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 그죠? 공제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 했고요. 두 번째 거푸집 면적인데 거푸집에 대한 건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기 뭐 옛날에 이렇게 저기 써 있네. 표 10이 있지만 또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 거푸집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당 거푸집은 자, 그래서 5 생각하면 되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위에는 안 넣는 거니까 거푸집 했을 때. 자, 근데 두 번째 보면 기초 경사부의 경우 경사도가 30도 저 넘는 것들은 거푸집을 계산하는 겁니다. 거푸집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30도를 기준으로 해서 30도보다 적은 거는 우리가 거푸집을 계산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기준을 30도로 줬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몰이 거푸집 할 때는 면적 계산을 할 때는 안목 치수로 한다라는 거가 세 번째 나와 있고요. 네 번째 지문은 자, 조그만 것들이죠. 조그만 것들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초와 지중보가 만나는 부분.
기둥과 벽체, 기둥과 보 또는 1제곱미터 이하의 계구부. 자, 이런 것들은 주위의 사용자를 고려해서 거푸집 면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죠? 다 우리 이론에서 한 거 다시 한번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기타로 해서 1번도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죠. 바닥 타일 면적은 구조체의 안목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요. 변기 등 위생기구 면적도 공제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 위생기구 들어가는 데는 거기 타일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거 빼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다. 자, 2번 지문이 이게 그저 항상 나오는 거죠. 헌치, 임방보 설치 시 벽체 면적에서 헌치, 임방보의 면적은 공제한다. 그러니까 얘는 큰 거니까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 또 했습니다. 자, 우리 임방보는 우리 조족식에서 얼마 크기일 때 임방보를 설치하죠? 1.8m를 그저 넘는 경우에 그저 우리 위쪽에다가 임방보,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임방보를 설치한다라는 거. 임방보 설치하고요. 설치하면서 자, 우리 뭡니까? 벽체 속으로 200mm 이상 겹치게, 물리게 한다. 겹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도 우리 항상 많이 했던 거.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조족에 대한 얘기에서 요 벽돌량,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또, 그죠? 할증률하고 요거하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에서 벽돌량. 자, 그러니까 이거 정미량이죠. 그래서 0.5B 때 75장, 1빌 때 149장, 1.5B 때 224장 해서 자, 요게 그저 우리 면적당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요게 이제 벽돌량이고요. 벽돌에서도 자, 우리 빨간 벽돌 또는 시멘트 벽돌 또는 콘크리트 벽돌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얘기죠. 두 번째 블록은요. 블록은 이제 그 우리 소요량으로 합니다. 그냥. 자, 우리 벽돌이나 그 3번의 타일 장수 같은 경우는 정미량으로 해서 소요량을 구할 때는 거기다가 할증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블록은 그냥 소요량, 할증률이 그냥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4%인데 포함되어 있어서 요거 13장이라는 거. 자, 요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일 장수. 자, 세 번째. 자, 타일도. 자, 그래서 타일 한 변 길이. 그 다음에 줄눈이 항상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일 다른 벽 길이에서 또 줄눈에서 요거 분의 타일 면적 요렇게 하면은 타일 장수가 나온다. 자, 요 정도가 자, 우리 뭐냐면은요. 우리 적산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이외에도 좀 있는 것들도 있고요.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적중 예상 문제 1번. 소요 수량 산출 시 할증률이 가장 작은 거. 요번에 나온 건데 요번에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 제일 작은 거니까 1%입니다. 1%가 뭐예요? 유리. 그죠? 그래서 요번에 나온 문제.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자, 그렇지만 또 다 우리 알아야 되죠. 다른 것도. 1번에 도료 몇 프로예요? 2%. 유도. 또 얘기했지만 도시에서 시멘트도 2%고요. 2번에 이형철근 실타고 2에서 3%입니다. 그래서 3%. 자, 그 다음에 4번도 보면 일반용 합판. 그래서 일반용하고 수장용이 있는데 일반용이 3%, 일상. 수장용은 수오, 5%.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5번도요. 요 석고보드가 이제 처음으로 나왔는데 어떤 때 지문이 이렇게 나온 것들도 석고보드가요. 보면은 3%가 있고 8%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3%는 뭐냐면 못 붙임용 석고판. 자, 그래서 못으로 해서 박는 거, 이거는 3%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본드로 해서, 본드로 붙이는 것도 있다라는 것도. 본드 붙임용 석고판은 8%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요 지문,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기본서에도 없는 거지만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서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할증률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요 정도. 자, 그래서 그 밑에 해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요 정도. 1번 봤어요. 1번 그래서 유리가 답이고, 다른 것들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자고요. 2번이 여기 22회 때 나온 거죠. 우리 가장 일반적인, 그래서 꾸준하게 나오는 거. 화단 벽체를 조족으로 시공하고자 한다. 조족으로 해서 그러니까 벽돌로 싼다라는 거죠. 길이 12m, 높이 1m, 두께 1.5B. 1.5B인데 가로하고 내부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1.0B. 그 다음에 붉은 벽돌 0.5B.
자, 그러니까 요 문제 2번에서는 자, 우리 벽을 쌓는데 저거 이중으로 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요 바깥에는 자, 뭐 붉은 벽돌이죠. 바깥에 붉은 벽돌 0.5B. 붉은 벽돌 0.5B, 그 다음에 시멘트 벽돌 1B. 자, 요런 걸로 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두께가 1.5로 되는 거 쌓을 때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과 붉은 벽돌의 소요량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크기는 자, 우리 그죠? 190, 90, 57도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줄눈 10mm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그죠? 우리 지금 뭐야? 소요량을 구하는 뭘 구하는 거죠? 소요량이죠.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조금 전에도 했지만은 자, 우리 정미량이 있고요. 정미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제가 그랬죠? 면장이라 그랬어요.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장수. 그죠? 요게 정미량, 면장. 그 다음에 소요량. 소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요 그대로 정미량에다가인데 요거에다가 할증률을 해주는 거죠. 할증률을 해주는데 할증률일 때 만약에 얘 3% 그러면은 3% 그러면 0.03을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1.03. 예를 들어서 5%다 그럼 5%는 1.05. 자, 요렇게 여기다가 할증률을 곱해주는 거 우리 알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소요량을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 소요량에서 자, 붉은 벽돌. 붉은 벽돌은 우리 몇 프로입니까? 자, 우리 저 할증률이 3%예요. 맞죠? 3%고요. 시멘트 벽돌은 몇 프로예요? 5%입니다. 자,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 지금 여기서 5%. 자, 그러니까 붉은 벽돌의 자, 소요량은 붉은 벽돌 소요량은 면장이라고 그랬으니까 면적이 뭡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12m. 그다음에 자, 가로 세로가 뭡니까? 높이니까 1m. 그죠? 여기에다가 할증률 붉은 벽돌이니까 맞죠? 저기 뭐야? 1m. 장수를 해야죠. 장수가 자, 우리 3% 저거 지금 0.5B 몇 장이에요? 75장이에요. 그죠? 맞죠? 자, 그러니까 75장. 자, 여기까지가 면장이 됐습니다. 여기 면적이고 장. 그다음에 할증률 1.03을 해주면 되는 거죠. 1.0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난 해설해 보니까요. 난 왜 이걸 천위로 자, 그냥 여기 000은 다 지워버립니다. 그죠? 잘못됐어요. 12 곱하기 1 곱하기 자, 우리 두 번째 거 먼저 했네요. 12 곱하기 1 곱하기 75 곱하기 1.03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12000, 1000 이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항상 저 메타로 하는 거죠. 메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니까 붉은 벽돌이 얼마가 나오냐면 927매가 나오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 벽돌의 소요량은 시멘트 벽돌 마찬가지 면장이니까 자, 근데 얘는 자, 우리 뭡니까? 1B니까 149장이죠. 149장이고요. 시멘트 벽돌은 1.05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요거 계산을 하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1878. 자, 항상 얘기하지만은요. 계산기류에서 끝에까지 항상 풀어봐야 됩니다. 자꾸 계산기류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서 가야지 여기서 눈으로 뭐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곱하면 나오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계산기류에서 두들겨서 항상 해봐야지만이 현장에 가서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설의 콘크리트하고 가로하고 시멘트 벽돌에 1 곱하기 149 곱하기 1.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거 이거 하나로 하면은 전부 할증률 다 외워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뭡니까? 타일에 그죠? 0.5B, 1B, 1.5B 이런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걸 해서 얘 소요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토탈로 해서 전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답이 몇 번이냐 그러면 4번이네요. 1878. 우리 가로에 놓은 것들 있죠. 벽돌의 크기에 해서 190, 90, 57 이런 거 다 그저 필요 없는 겁니다. 그저 줄눈도 필요 없는 거고 소수점이야. 근데 이렇게 해서 다 정수로 돼 있으니까 여기 있네요. 소수점으로 나오는지 내가 안 나올 거예요. 그냥 떨어지죠. 자, 그래서
지금대로 만약에 소수점이 나왔다 그러면 반올림을 해줘. 반올림이 아니고 잠깐 무조건 올리라 그랬습니까? 올려주면 되는 거고요. 자, 2번 풀어봤고요. 자, 3번 표준 품셈에서 재료의 이게 할증률에 대한 게 이건 그죠? 최근에도 계속. 자,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1번 이영철군이 우리 싫다고 이 이영철군 몇 프로? 3% 맞네요. 맞죠? 싫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멘트 벽돌은 아주 기준이죠. 몇 프로예요? 5%. 그죠? 지금 여기 계산돼서 5%. 자, 세 번째 여기도요. 목재도 각 5라 그랬습니다. 각 5. 수호. 그죠? 우리 수장용에 저것도요. 자, 합판에 대한 거. 그다음에 고력볼트 3%입니다. 그죠? 싫다고 블레치 싫다고 요게 3%잖아요. 그러니까 요 고력볼트 3%. 유리 5%가 아니라 유리 조금 전에도 요번에도 나왔던 거니까 몇 프로? 유도 그래서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설도 있지만은 그 해설보다는 1번에 있는 해설로 보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3번도 할증률에 대한 얘기도 여기 또 나온 거 자, 봤습니다. 자, 4번. 건축 표준 품셈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우리 품셈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 견적, 적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토탈로 뭐라 그런다? 품셈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에서 보면 이제 우리 서점에 가면요. 품셈이라고 이렇게 책이 이렇게 별도로 있어요. 품셈이라고도 해서 책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18회 때지만은 1번 이영철 싫다고 그죠? 그러니까 자, 3%고요. 타일에서도 비닐 타일. 그러니까 일반 보통 타일이 3%고요. 그냥 특수 타일이 몇 프로라 그랬습니까? 5%란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5%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공구 및 해서 쭉 해서 자, 이런 거 3% 계산할 수 있다. 그죠? 아까도 지문에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도 나온 거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보면은요. 20층 이하의 건물 품의 할증률은요. 자, 여기 7%가 아니고 몇 프로예요? 5%. 저도 이 건물이 이게 좀 잘 안 외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건물이 얘가 답이잖아요. 자, 근데 요 건물에 대한 거 제가 요 뒤에 문제 냈습니다. 요거 문제 한번 다시 요 어디에 있냐면은요. 우리 문제풀이에 맨 마지막 문제 194쪽입니다. 한번 194쪽 한번 보고서요. 우리 기본서에 다 있는 건데 자, 이거 뭡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자, 건물 층수별 할증률이 옳지 않은 거를 다 구하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게 틀린 거 잡으면 되고요. 맨 밑에 보면은 자, 이거 그죠? 건물 층수별 맨 밑에 할증률 그죠?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그래서 우리 1층은 없습니다. 1층은 지상의 1층은 할증률이 없고 2층서부터 5층까지가 몇 프로예요? 1%예요. 지하 1층은요. 그거 8번. 지하 1층도 1%예요. 지상 1층은 없습니다. 할증률 줄 거 없잖아요. 그냥 지상에서 하는 거니까 할증률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의 1층, 그다음에 지상의 2층에서 5층까지는 1%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 자, 그다음에 2%도 지상에는 없어요. 지금 그죠? 지상에는 2%가 없고 9번 보면은 지하에는 지하 1층이 1%, 지하 2층에서 5층이 2%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위쪽으로 가서 10층 이하, 그러니까 5층 초과, 그러니까 6층서부터 10층이 3%.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15층 이하가 4%, 5%에서 지금 우리 문제가 이게 나온 거죠. 아까 전에 문제에서 20층 이하 지금 나온 거 문제에서 20층 이하는 몇 프로입니까? 5%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18회 때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건물에 대한 게 저도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나는 또 외우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지. 외우려면 금세 외우는데. 자, 어떻든 자, 4번에 20층 이하의 건물의 품위 할증률 자, 됐습니다. 지하 1층이 몇 프로라 그랬어요? 지하 1%. 어우, 말도 하기 싫다. 더 좋아요. 그죠? 이제 우리 이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 마스크 쓰고 이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표시로 하는 게.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도요. 소음, 진동 등의 사유로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을 때 50% 할증 시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문제 여기 4문제까지 풀면서 다 할증률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할증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깁니다. 자, 우리 적산도 천천히 계산 문제가 많으니까 오늘은 계산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이제 설비까지 가는데 설비에서는 설비 총론이 또 뭡니까? 다 계산이란 말이죠. 말 문제도 있지만 계산 문제가 좀 있단 말이죠. 자, 5번. 적산 및 견적과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죠? 그냥 이 지문 보면서 적산은 수량만 하는 거고요. 견적은 뭡니까? 수량 플러스 단가까지. 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여기 1번 보면은 일반 관리비는 기업 유지를 위해 관리 활동 부문의 비용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이런 거 다 어떻든 딱 우리 저 회계에서도 다 배우는 거죠. 그죠? 회계에서 이런 거 해서 전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이런 게 나오고. 자,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 이런 관리비 하니까 총공사비에 대한 거죠. 우리 최근에 나온 거 제가 문제는 빼버렸어요. 우리 저 최근에 나온 거죠. 총공사비 이렇게 해서 총공사비, 총원가, 총천공, 순직.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쭉 나오는 거 이거 또 우리 그저 어떻게 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뺐습니다. 일부러. 자, 그래서 우리 직접공사비에 특히 직접공사비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제노외경. 그죠? 자, 그 직접공사비 그런 거에서 그 틀 그거 여기 있는 건 제가 일부러 문제 뺐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관리비에 대한 거고. 자, 두 번째 직접 재료비라는 건 직접 쓰는 거니까 제노외경에서 자,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지문. 재료의 정미량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에 의해서 산출한 수량이다. 그죠? 수량을 산출하는 거. 설계도서가 뭐예요? 설계도서. 자, 저는 도면이라고 표시하는데요. 설계도서 이러면요. 도면 플러스 자, 우리 도면도 들어가고요. 도면 이외에 자,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료들이. 그런 것들을 전체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설계도서라고 그래요. 설계도서. 그러니까 설계도서가 얘보다 더 큰 도면보다 더 큰 범위.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쪽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것도 설계도서에 들어가지 않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설계도서하고 도면 이런 거 해서 이런 것들이 서류 관련된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각종의 서류들을 갖다 설계도서라고 한다. 이 정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질문. 재료의 정미량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에 의한 산출량이다. 정미량이 뭐예요? 오리지널, 정확한 거예요. 그죠? 정확한 양을 정미량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미량은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 면장.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장수. 장수 75매, 149매 들어가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3번 질문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품셈. 또 우리 이런 거, 적산, 견적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런 거에 관련된 또 큰 틀로 뭐라 그런다? 품셈이라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말들. 품셈이라는 게 큰 뜻에서 계산하는 것들. 자, 전체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큰 뜻입니다. 그래서 품셈은 어떤 물체를 인력이나 기계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단위당 노력 및 재료의 수량. 그죠? 그러니까 재료의 수량만 산출하는 게 우리 적산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노력, 기타 등등 단가도 들어가고 등등등등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걸 뭐라 그런다? 뭐 한다 그런다고요? 품셈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질문. 견적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을 구하는 거. 견적이 뭐예요? 지금 우리 신나게 얘기했지만 수량에다가 단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설명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을 구하는 거. 재료하고 그러니까 뭐야? 수량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게 적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적산은 공사량의 단가를 곱해서 단가가 들어가는 거 뭐라 그랬어요? 지금 얘기했지만 견적이잖아요. 견적. 그러니까 요 지문이 설명이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유사한 문제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6번도 보자고요. 자, 길이 10m, 높이 4m, 두께가 1.0비면 1비면 몇 장? 149장입니다. 턱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자, 그래서 요 사이즈 있을 때 소요량은 면적. 그러니까 조금 말로 해도 되죠. 밑에 해설도 있지만. 자, 길이하고 높이가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4. 그죠?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000이 아닙니다. 10 곱하기 4에다가 거기다가 장수. 그래서 149장.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시멘트.
벽돌은 우리 할중률이 5%니까 1.0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625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문제가 조금 전에도 있지만 계속 요거 두 개 반드시 뭐 알아야 되는 거고요. 7번입니다. 견적 및 적산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자, 1번 견적은 재료비에 지금 딱 유사한 문제 계속 나오죠. 공임 등을 한 거다. 공임이 뭐예요? 공임 등을 계산한 단가 얘기하는 거죠. 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견적에 대한 얘기에 수리적인 행위를 뜻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적산은 재료의 수량, 시공 면적 및 부피를 산출하는 거다. 그죠? 얼마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 크기에 따라서 얼마큼의 양이 들어가느냐. 자, 견적에는요, 명세 견적이 있고 계산 견적. 자, 견적에서 명세 견적은 자세하게 내는 거죠. 도면에 의해서 정확하게 내는 거고, 계산 견적은 대충 내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명세 견적은 공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거다. 그죠? 명세 자세하게 하는 거니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거다. 다섯 번째, 계산 견적 대충 하는 거는 정밀 견적과 단위 견적에 의한 견적이 있다. 이것도 이제 깊게 들어가면 있는데 우리가 깊게 제가 안 들어가고 그냥 요 정도 우리 해설해 보면은요. 계산 견적은 대략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단위 기준하고 비례 기준이 있어요. 그것도 깊게 들어갈 거 아니고 그냥 이 정도만. 자, 어떻게 된다? 단위 기준과 비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계산 견적은 말 그대로 대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밀이라는 말이 그저 들어가서 요게 틀렸죠. 자, 그래서 7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8번입니다. 요것도 18회 때 나온 거네요. 18회도 제가 할 때는 요 최근입니다. 최근 18회 정도만 하면. 길이 15m, 높이 3m. 자, 그러니까 뭐야? 이거 면적이죠, 벌써. 면적이라는 게 딱 알고 내벽에 바름 두께 20mm 모르타르로 미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에 이렇게 되는데 두께로 바르는데 자, 이제 이런 데서도 항상 이제 우리가 풀면서 자, 이제 보지만은 지금 가로하고 세로는 미터로 줬습니다. 두께는 뭘로 했어요? 밀리미터로 줬습니다. 20mm. 자, 그러니까 20mm는 몇 미터입니까? 이것도 단위 맞춰야 되는 거니까. 1000이잖아요. 1000이니까 하나, 둘, 셋. 0.0이네요. 그죠? 0.02 메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이런 걸 자, 우리 알고요. 모르타르를 미장을 할 때 재료 할증을 포함한 할증이 포함된 거예요. 시멘트와 모래의 양은 약 얼마인가? 단 모르타르 1세제곱미터의 재료의 양은 아래로 돼 있다. 그래서 시멘트는 510kg, 모래는 1.1 세제곱미터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그냥 바로 해설을 보자고요. 8번 보면은요. 자, 그러니까 8번에 보면 시멘트량 이렇게 돼 있죠. 시멘트량이나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시멘트량하고 모래의 양을 구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료량이잖아요. 재료량. 자, 이거는 뭐냐 그랬을 때 자, 그렇게 할 때 전체 중량입니다. 정체 줄량인데 자, 이걸 구할 때 보면은요. 자, 최적에다가 수학입니다. 수학. 최적에다 단위 최적당 중량.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최적에다가 단위 최적당 중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이니까 뭡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예요. 최적. 그러니까 자, 얘는 세제곱미터고요. 자, 그다음에 단위 최적. 단위 최적당 자, 중량이니까 킬로그램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에다가 단위 최적당 중량을 해주면은 뭐가 나오는 거면 전체의 무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무게가 재료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이제 지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위에 문제에서 준 거에서 가로가 얼마? 자, 15.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 3m. 자, 그 다음에 두께가 얼마? 220mm니까 0.02. 자, 그러니까 이게 다 메타로 됐죠. 이게 뭐야? 최적이에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단위 최적당 중량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 안 주어졌잖아요. 안 주어졌는데 단위 최적당 줄이 얼마예요? 콘크리트 우리 계산 다 우리 외우라 그랬잖아. 얼마? 곱하기
2400kg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도 당연히 얘 미터게 다 미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에서 우리가 외우고 있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기 해설해 보면은, 자, 단위, 이거니까, 자, 요건데, 자, 우리, 이거 뭡니까? 지금 시멘트 양, 자, 지금 이거 쓴 거는요, 자, 이거는 뭡니까? 우리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할 때는 이걸 외우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는 시멘트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시멘트 같은 경우는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뭡니까? 5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지금 요거 한 거는 제가 지금 콘크리트 그냥 쓴 겁니다. 콘크리트 요거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뭡니까? 또는 2.4톤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여기 주어진 거는 이걸 주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최적에다가 단위 최적당 중량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요 박스에 준 게 요게 뭡니까? 510이 단위 최적당 중량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해설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시멘트 양 15 곱하기 3 곱하기, 그죠? 밀리미터니까 0.02 미터. 거기에다가 지금 시멘트량 500씩, 그죠? 요거 들어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래의 양은 15 곱하기 3 곱하기 0.02.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주어진 거 단위 최적당 중량에서, 얘는 이제 최적으로, 모래는 최적으로 주어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구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알고요. 자, 이거랑 또 이제 유사한 문제가, 자, 지금 8번 보면서 넘겨서 14번을 보자고요. 14번. 14번 보면은요, 14번에 여기 지금 문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기출문제 표시를 안 했지만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벌써, 이 14번도 기출문제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14번이야. 가로 40cm, 세로 50cm, 높이 500cm인 철근 콘크리트 구등이 20개일 때 기둥의 전체 중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죠? 자, 이거 여기서 보면 지금 이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요거 그대로 최적이잖아요. 최적인데, 자, 우리 그 밑에도 있지만은, 자, 우리 요거는 센티미터로 줬습니다. 센티미터니까 1cm는 얼마, 1m는 몇 cm예요? 100cm잖아. 그러니까 공이 두 개의 관계란 말이죠. 자, 다시 그냥 우리 쉽지 다 아는 거지만은 1m는 우리 10cm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110이래. 이거 저도 그냥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천의 관계, 백의 관계잖아. 쉬운 거지만. 그래서, 자, 여기서 공 3개로 간 거고. 그죠? 이건 너무나 뭐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혹시나 노파심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14번 보면은요, 자, 여기서 보면은 가로가 40cm니까 얼마입니까? 그 공이 2개로 가니까 0.4란 말이죠. 그리고 가로가 0.4. 그 다음에 세로가 얼마입니까? 그죠? 0.5.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높이가, 자, 얘는 뭡니까? 5죠. 맞죠? 그래서 곱하기 5. 자, 요게 뭡니까? 요기 지금 얘기한 다 최적입니다. 최적이고, 그 다음에, 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 여기 뭡니까? 지문에서 보면은요, 뭘로 줬어요? 톤이란 말이죠. 킬로그램으로 줄 수도 있고, 톤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톤으로 줬으니까 톤은 2.4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단위 최적당 중량 2.4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요거 2.4. 2.4는 지금 지문에서 1번, 2번, 3번, 4번이 뭘로 줬어요? 톤으로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톤으로 한 거고, 킬로그램으로 만약에 됐다 그러면 2,400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기둥 하나를 구하는 겁니다. 기둥 하나에 뭡니까? 중량을 구한 거란 말이죠. 중량, 무게를 구하는데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몇 개라 그랬습니까? 이게 기둥이 몇 개예요? 20개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요 20개를 또 여기다가 해주면은 20개에 대한 전체 중량을 구하는 거다. 다시요. 그래서 자, 우리 재료량. 자, 요거 다시 한번 우리 여기서 보고 가자라는.
그러면서도 자, 이거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얘기한 자, 이거하고요. 이것도 주어지면 좋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외워야 되는 거. 그죠? 우리 이걸로 외웠죠? 그죠? 2.4톤으로 외웠단 말이죠. 근데 킬로그램으로 주면 2,400이 되는 거. 그래서 요거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전체 중량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최적에다가 단위 최적당 중량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단위 최적당 중량이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위 최적당 중량, 단위 최적당 중량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말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 그래서 킬로그램 또는 톤으로 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14번 다시 우리 해설을 보면요. 중량은 자, 여기는 단위 중량부터 써놨는데 부피 곱하기 단위 최적당 중량. 그래서 그걸 줄여서 단위 중량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했지만 요렇게 해서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해설은 내가 했지만 이렇게 막 반대로 썼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자, 그래서 지금 했지만 8번하고 14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다시 앞장으로 와서 9번이에요. 표준 품셈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표준 품셈이라는 게 이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1번, 1 작업 시간은 우리가 항상 그죠? 근로기준 시간에서 우리가 8시간이에요. 그래서 8시간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 산정 시 공사 규모, 공사 기간 및 현장 조건 등을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그죠? 뭐 상식이죠. 자, 요 3번. 볼트의 구멍은 구조물 수량에서 어떻게 된다? 공제한다. 자, 우리, 그죠? 공제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맞죠? 공제하지 않는다 이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밑에 해설도 있지만 조그만 것들은 어떻게 된다? 공제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라는 거 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은 수량의 단위는 CGS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수량할 때 C가 뭐예요? 센티미터. 그죠? 우리 센티미터. 자, 그 다음에 G는 뭡니까? 그람을 얘기하고요. S는 뭐예요? 세크가 뭐야? 세컨드. 초. 그래서 CGS.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했는데 CGS부터 우리 그럼 이제 우리 센티미터 말고 미터면 어떻게 됩니까? 메타니까 M이라고 표시해요. M. 자, 여기는 그다음에 요 그람인데 킬로그램은 킬로그램이잖아. 킬로그램. 그다음에 세컨드. 그래서 MKS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CGS. 그저 단위가 얘는 뭡니까? 그 미터. 그다음에 킬로그램일 때는 K로 표시해서 요거는 G로 여기 표시했죠. 그다음에 S는 똑같고요. 그래서 CGS 또는 MKS. CGS 단위 또는 MKS 단위로 우리가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똑같은 이런 얘기예요. 여기 써 있는 자, 요거 메타로 표시할 때도 있고 센티미터로 또 여기는 안 뜨면 밀리미터로도 표시하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CGS 앞자를 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5번 짐은 여기 또 이것도 이렇게 지문도 이것도 나오잖아요. 철근 콘크리트의 일반적인 추정 단위 중량, 그죠? 단위 최적당 중량은 2.4톤, 그 다음에 per 세제곱미터, 그죠? 그러니까 이 수치를 반드시 이것도 기출 문제일 거예요, 옛날 다. 자, 그래서 자 됐다. 그래서 9번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요. 자, 우리 10번 길이 5m, 높이 3m, 벽돌의 두께가 1b. 자, 그러니까 1b 그러면 자, 이게 몇 장인지 그냥 149장이 확 나와야 돼요. 0.5b 그러면 75장. 이런 게 더 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여기다 딱 써놓는 거죠. 149장 딱 써놓고 그다음에 정미량 뭐야? 면장. 그러니까 면적에다가 장수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밑에 해설 바로요. 3 곱하기 5, 그러니까 또는 5 곱하기 3에 149. 자, 그렇게 해서 2235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이때 14회 뭐 15회 전후 그때서부터 그냥 계속 유사한 문제들이 적산해서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1번도 맞죠? 11번도 21번에 나오는데 자, 요것도 그냥 길이 12, 그냥 높이 3. 자, 그러니까 항상 다 미터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b. 1.5b인데 내부는 1.0b 시멘트 벽돌, 외부는 0.5b 붉은 벽돌. 자, 이것도요. 조금 전에 좀 지웠네. 아까 처음에 했을 때 그죠?
이 양 두 겹으로 하는 거에 대한 얘기 여기서도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쌓을 때 여기는 이제 뭐만 물어봤어요? 외부에 쌓는 0.5비 붉은 벽돌의 소요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0.5비니까 몇 장이 들어가는 거야? 75장이죠? 또 근데 소요량이니까 면 장에다가 할증률. 자, 그래서 그 해설 바로 보면은 12 곱하기 3 곱하기 75.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시멘트 벽돌. 붉은 벽돌로 하라니까 붉은 벽돌이니까 1.03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 그죠? 지금 요 소요량, 정미량에 대한 게 지금 계속 있는 거 제가 그냥 많이 그대로 놓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11번까지가 자, 요런 류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12번 보자고요. 한 층의 높이가 3m,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 바닥의 두께가 100m. 자, 그 다음에 단면의 크기가 가로, 세로, 밀리미터로 줬네요, 여기에. 자, 이렇게 되는데 정방향 10개를 배치할 경우 자, 뭐라 그랬습니까? 한층 기둥에 이거 뭡니까? 이 문제 12번 그러니까 거푸집에 대한 문제는요. 거푸집을 계산하는 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직은요. 안 나왔는데 그래도 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넣은 겁니다. 거푸집 면적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 그러니까 한 층의 높이. 자, 요거 그냥, 문제를 그냥 이해하는 층에서 한 층의 높이가 3m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얘가 뭐야? 슬래브입니다. 슬래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도 밑에 층에도 여기 슬래브, 우리 바닥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바닥판이 그러면, 자, 층의 높이는 어떻게 하다는 겁니까? 층의 높이는, 자, 여기서부터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요게 층의 높이입니다. 바닥에서부터 그 다음 바닥. 또는 뭐 이거 중심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게 뭡니까? 층의 바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층의 높이다.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층의 높이가 3m. 이게 3m라는 겁니다. 3m. 자, 이런 얘기고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 바닥판 두께가 100mm. 자, 요 바닥판의 요 두께 요게 얼마? 100mm. 이것도 지금 보면은요, 자, 이런 게, 그죠? 얘는 메타고 밀리미터인데, 우리 뭘로 한다 그랬어요? 미터로 하는 거니까, 밀리미터면 하나, 둘, 셋 테니까, 자, 요건 뭡니까? 0.1m입니다. 그죠? 요게.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여기서 알고요. 자, 그 다음에 단면의 크기가 가로, 세로인 장방향 기둥이 10개가 있다. 단면의 크기.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여기에, 요 안에 기둥이 있는 거잖아요. 기둥이 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다라고. 이런 기둥이 몇 개, 10개가 있는 거죠. 10개가 있는데, 자, 뭐야? 단면의 크기가 가로가 300mm. 자, 요게 300mm고요. 자, 세로가 200mm.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다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니까 300이니까, 자, 요는 0.3m. 자, 그 다음에 얘는 0.2m.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배치된 한 층에 기둥의 거푸집 면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거푸집. 지금 뭐 재료량 이런 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는 거푸집은 어떻게 돼요? 거푸집이 여기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자, 이게 자, 요 기둥이니까 기둥에 대한 거푸집이니까 이렇게 된대. 여기. 그죠? 쭉 여기다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기둥에 그저 돌면서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바닥이나 위에는 돼야 안 돼요, 거푸집. 안 되는 거죠. 그저 바닥이 있으니까 그저 같이 하는 거니까 콘크리트 얘 다른 건 안 한다. 그러니까 이 둘레에 대한 거푸집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바로 우리 이제 그 해설도 있는데 해설 이렇게 보자. 0.3. 자, 요거 하나의 거푸집 요거 하나 계산해 보자. 여기 거푸집 하나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0.3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0.2. 자, 요거의 하나죠. 맞죠? 하나. 자, 이렇게 되고 근데 자, 여기서 됐는데 3 곱하기 그러니까 0.3 곱하기 자, 우리 가로 아니 지금 내가 잘못했어요. 자, 뭡니까? 이게 가로고요. 저도 세로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맞죠? 요 면적이, 요 거푸집 됐잖아요. 저도 지금 요게 뭡니까? 0.3이고, 요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3m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3m인데 여기서니까 여기서 요거 빼줘야죠. 3m 마이너스 0.1 맞아요? 맞죠? 지금 산수입니다. 저도 가로하고 이게 높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높이가 3m니까 요건 1이니까 요거 빼주면 여기서부터 요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0.1이죠. 요게 요거의 면적입니다. 근데 요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되죠.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자 얼마 나오냐면 1.74가 나옵니다. 제가 좋았어요. 1.74. 자, 그래서 거푸집 앞하고 뒤에 있어야 돼. 뒤 면적. 자, 그 다음에 거푸집 옆에 면적. 옆에 면적은 자, 요거 0.2 곱하기 얘도 높이가 똑같은 거니까 3 마이너스 0.1. 자, 얘도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1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기둥 하나에 들어가는 거푸집을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거푸집이 자, 이거하고 이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거푸집. 그러니까 자, 이거 하니까 얼마입니까? 더하니까 2.9죠. 요거 두 개 더하니까 2.9가 되는 거예요. 맞죠? 2.9다 말이죠. 요게 기둥 한 개에 들어가는 거푸집의 면적입니다. 지금 저 천천히 하지만 수학이라고 보지 않고 산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둥이 이게 몇 개가 있습니까? 10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10개. 자, 그러니까 10개. 자, 이렇게 하니까 29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자, 그래서 뭡니까? 29. 그죠? 29 제곱미터. 자, 그래서 미터로 해서 된 겁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저 뭐 좀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됐어요. 그죠? 거푸집 가로 곱하기 세로. 그게 앞뒤로 있으니까 2개. 그 다음에 옆에 거 2개. 자, 이렇게 해서 됐는데 여기서 핵심은 요거. 그죠? 요 안에 요거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얘기합니까? 우리 안목치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거푸집 얘기할 때 요 안목치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우리 높이 한 층의 높이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닥면에서 그 다음 바닥면까지가 한 층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슬래브의 두께를 이렇게 줬으니까 요 안목치수는 요거에서 요거를 빼야지만이 되는 거. 안목치수로 해서 거푸집을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해설은요, 이것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해설은 어렵습니다. 내가 일부러 안 바꿔놓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해서 산수로 해서 푸는 겁니다. 자, 됐고요. 어우, 시간 됐죠? 어우, 됐어요. 그래서 자, 요번 시간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이제 다음 가고요. 오늘은 설비의 총론까지 보면 아마 빡빡할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 올게요.